안녕하세요. 해안도로에서 카페 보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카페 보리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그냥 일반 카페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희는 요 카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호도 카페라는 걸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원래 여기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밭으로 이용하시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 봐왔던 공간이고,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었죠. 근데 이 공간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밭으로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으로 건물을 짓게 됐고, 기존에 하던 이제 보리 농사를 이제 종자만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커피를 낼 수 있는 보리 커피를 낼 수 있는 종자로 바꿔서 지금 재배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페 보리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 거였죠. 네. 그리고 우리 고향이 좀 발전이 되는 걸 좀 원했고요. 여기에 있는 자원들이 너무 좋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 영광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많은 도시입니다. 다른 주변에 뭐 남해나 동해는 발전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쪽 서해안 쪽이나 영광 같은 경우는 발전이 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많은 꿈을 꾸는 우리 영광에 있는 청소년분들이 기회가 더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저기를 하면은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공기업에서 그 회사 생활 한 2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계획은 한 10년 전부터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계획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이제 해왔던 부분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농산물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가공을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재배할 수 있는 것들도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예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그런 그 건축가들하고 이제 만나는 방법들이나 뭐 그런 거를 준비를 해갖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딱 내일 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계획표를 잡아놓고 움직였어요. 그 계획이라는 게 한 10년 잡아놓고 움직였거든요. 매년 차에는 이제 뭐 재배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이제 그 다음에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들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준비돼 갖고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된 게 이제 작년 정도, 한 2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단기간에 된 건 아니었고요. 꾸준히 준비를 해와는 과정 중에서 마침표가 이제 작년이었던 겁니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네, 보리 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장려하는 작물인데, 이거를 실제 카페에서 적용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냥 유통시설에서 일부 만들어보고 했는데 이거를 직접 재배를 하면서 팔아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의외로 사람들 반응이 좋아요. 사람들 이런 보리 자라는 풍경도 직접 보고 이거를 직접 커피로 내려 먹는다는 부분도 되게 신기해 하시고, 맛도 일반 커피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또 어르신분들은 이 보리가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맛을 되게 편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는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공이 토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출 콘크리트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자연적인 재료예요. 남들이 봤을 때 인위적인 것 같지만 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 풍경을 해야지 않을 수 있는 건축 양식이 노출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풍경이 좋거든요. 그래서 풍경을 최소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걸 계획을 해서 이렇게 카페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카페 CEO라는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경험을 했던 것들이 준비가 되면 CEO라는 자격은 주어질 것 같고요. 딱히 법적인 조건은 없어요. CEO라는 카페 운영이라는 CEO는. 근데 이제 운영 방식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법적인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군청이나 이렇게 창업지원센터 가면은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자기가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그런 조항들하고 맞는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조항에 맞춰서 또 그 상황을 바꿔가면은 충분히 꾸며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를 차리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굉장히 집에 아빠가 돈이 많아야지 차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저희도 이제 카페 여러 가지 컨셉을 돌아다니 보니까 이런 건물을 짓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주변에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최소한도 그 카페 커피만 낼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갖고 운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 화려하고 크다고 해서 카페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버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손님들이 카페라는 게 솔직히 공간 대여라는 개념이 많거든요. 요새 카페 개념은. 그래서 내가 이 공간을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그리고 그 공간이 꼭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그 공간을 꾸미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주변에 지금 우리 영광에는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땐 공간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농사 짓는 공간도 많고 그런 공간들을 그냥 우리는 당연한 듯이 보는데 외지인들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공간이 생소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고 하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좋은 컨셉으로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장 홍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 있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직원분들도 물어보는데 사장님 따로 블로그 작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해요. 근데 저희는 솔직하게 해드리면 그런 작업을 하지는 않고요.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물건이 좋으면 마케팅은 따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참 SNS가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즐기는 모습을 자기들이 요새 그 체험을 공개를 하는 그런 시대라서 그거 자체가 마케팅이기 때문에 공간을 꾸미고 우리가 운영하는 거에 더 치중을 하면은 마케팅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시장에 더 많이 먹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인위적이지 않고 나쁜 부분도 좀 드러내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솔직하고 그래서 그게 더 차별화된 마케팅이 아니지만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업장을 운영하고 난 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지금 솔직히 저는 이제 공기업에 이제 한 20년 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도 만족도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직업이라는 게 꼭 사람이 한 가지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래서 그 한 가지만 그 한 가지 직업을 평생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을 좀 경험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카페를 이게 또 저 죽을 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과정 중이고요. 그래서 한 직업을 평생 해야 됐다는 이런 고정관념에 좀 안 매였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월급에 비하면은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월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노력한 만큼 벌 수가 있고 월급은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줘야지 거기까지만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게 개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네, 저는 중고등학생으로 가면 좀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문제집 풀고 남들 뛰어놀 때 앉아서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시간이 그렇게 의미 있었던 시간인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면 그럴 시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준비를 하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학창시절에 좀 공부를 못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에너지를 갖고 있다 하면은 다 공부를 꼭 안 해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학창 시절로 가면 글쎄요, 굳이 문제집 풀려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시간보다는 그냥 친구들하고 좀 더 놀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또 책도 좀 읽고 그런 좀 생활을 좀 더 할 것 같아요. 다시 가면. 카페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카페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카페 같은 경우는 좀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솔직히 도심지 가면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예요. 그런다 보면 거기 이제 가격 경쟁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뜻 생각할 때는 카페는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을 돌아보다 보니까 컨셉이 좋은 카페는 몇 군데가 없어요. 진짜로 이제 컨셉이라는 게 뭐 화려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인테리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카페만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근데 그런 거에 주안점을 줘도 특색이 가면은 충분히 경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카페를 건립하게 된 배경 자체가 우리가 영광에 농사 짓던 보리를 이용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농가 소득을 좀 증대시키고 우리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자리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시작 단계라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1단계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또 가공 공장을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를 준다면은, 그러니까 한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발전의 변화를 준다면은 그렇게 포화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발전 없는 카페는 포화 시장은 맞아요. 미래에 대한 나의 삶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영광의 지금 특산물은 지금 굴비하고 모시등풍의 특산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리커피라는 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보면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영광에도 보리커피가 특산물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특산물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한 중간에 과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영광 주위에 돌아보면 송표집이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같이 해서 이제 영광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도시에 가면은 친구가 없어요. 그 학창 시절을 이 지역에서 보내면 그 친구들이 이 주변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무시를 못해요.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 내가 편한 고향이 있고 내 편한 친구들이 있고 하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이에요. 근데 도시에서 하다 보면 경쟁이 굉장히 또 치열하거든요. 근데 또 치열하고 굉장히 좀 무미건조하고 그런 거에 좀 회의를 또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려와서 하게 됐는데 좋습니다. 전 고향에 내려와서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광군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다시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여기 지역 사람들도 같이 같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